어제 거울 효과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변화하기가 힘들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변화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라까지 했는데, 반복되는 유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가진 습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반복하는 유형, 이 모두가 우리 내면의 욕구를 담고 있다. 그 욕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관련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비만, 망가진 인간관계, 실패, 담배, 분노, 가난, 학대, 그 밖의 문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시는 그거 안 해! 라고 외치는가? 그렇게 말한 다음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리고서는 화가 나서 자신에게 너는 의지력이 없고 자제할 줄도 몰라. 너는 의지박약이야 라고 퍼붓는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죄책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이거는 의지력과 자제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다. 원인을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지력과 자제심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도 모든 증상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자. 나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이 상황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단계만 되돌아가서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는 작업을 합시다. 욕구가 사라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과식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용할 긍정적인 어구는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두통, 변비, 비만, 돈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라고 땡땡땡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거야 라고 말을 해보라는 거죠. 이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한다면 다른 긍정적인 어구도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칩니다. 엉킨 실을 풀어보는 경험이 있다면 마구잡이로 실을 당길수록 줄이 더 심하게 엉킨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듭을 하나씩 풀어야 한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 때도 조심스럽고 참을성 있게 자신을 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여기 남긴 거 결심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이끄는 결정적인 한 가지.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에 대한 정답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낡은 생각과 방식을 버리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고 비법이다. 내가 문제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의 필요는 우리의 특정한 생각 방식이 특정한 경험의 결과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모든 외적인 결과는 내면의 사고방식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증상만을 없애려 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고 심지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자신을 꾸물거리게 만든다면 내가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내가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행동 하나는 꾸물거린다는 거예요. 결국 꾸물거리는 것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저항의 행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꾸물거리는 것을 비난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는 거죠. 자신을 게으르다고 칭하면서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또 다른 거부 반응으로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도 있는데요.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한 고객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늘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정말. 지각하면 다 쳐다보니까 맨날 그래서 약간 너무 늦진 않아요. 꼭 1, 2분씩 꼭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솔직한 친구기도 하고 지금 뭐라고 있으려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이 사람이 18남매의 막내였고 모든 일에서 맨 마지막이었는데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위에 형과 누나들이 먼저 가졌고 부러움에 찬 눈으로 한참을 기다려야 했대요.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또는 왜 나에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며 불평을 하는데 남의 행운에 화를 내는 그의 반응은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좀 보잘것없이 보일 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알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건데요. 79살 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제자 중에는 텔레비전 광고 모델도 있었는데요. 그녀도 텔레비전 광고회를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났대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격려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개성이 강한 분이에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미삼아 해보세요. 당신이 가진 개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보여주세요.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캐스팅 담당자를 만나서 말했다. 보시다시피 나는 노인이요. 하지만 광고 일을 하고 싶다오. 곧 그녀는 광고를 찍게 됐고 그 뒤로 수많은 광고를 찍었다고 하네요. 종종 텔레비전에서가 잡지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보는데 재미삼아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난은 당신을 더 꿈을 대며 게으름 피하게 만들고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오직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세우는 데에만 쏟아내야 합니다.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하라. 이 긍정의 말을 며칠 반복하면 나의 꾸물거리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질 거야. 이 말도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 오늘 마지막 긍정 확언할 때 요 문장도 같이 읽어요.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야.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정적인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두자. 생각을 바꾸어라. 혹시나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있진 않으시죠? 네. 자기 비난이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세요. 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려주세요. 당신이 처한 문제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을 여러 번 되뇌이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죄송해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고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고요. 당신의 힘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 이제 내 힘을 되찾을 거야. 낡은 생각을 버릴 때가 됐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로이 사운드님, 희나님 오셨어요. 오늘 요즘 자주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야. 노래가 왜 사라졌지? 잠시만요. 됐다. 네. 그러면 긍정 확언 할게요. 오늘 했던 문장도 함께 읽을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이제 조용히 객관적으로 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나의 낡은 생각을 바라보면서 변화하기로 마음먹는다. 나는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 나는
즐겁게 변화한다. 내려놓아야 할 낡은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이 반응한다. 나는 자신이 매 순간 변하는 것을 보고 느낄 것이다. 이전의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힘이다. 나는 자유로워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리고 오늘 한 거요. 나를 가치없이 여기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없애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네.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secret.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제가 막 뭔가 성공을 강요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힘이 되는 거 맞죠? 오늘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3가지 방법의 마지막 입니다. 3 ways to achieve your desired goals. 첫 번째가 구하기였고요. 두 번째가 믿어라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받아라예요. 조금 압축을 하자면 구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시크릿의 비밀은 그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계속 끌어당기라는 거죠. 창조 과정의 첫 단계는 구하기다.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도 안 되고 그냥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구하라.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상상하고 끌어당기는 힘을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믿어라. 이미 소원이 이뤄졌다고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는 게 어제까지의 얘기였고요. 마지막 받아라입니다. 시작할게요.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의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지금 이걸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학원 노트에 쓰고 계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 꿈을 이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구체적일수록 좋고 여러분들의 표정, 어떤 말을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가족들한테 하는지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대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주파수에 빨리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느껴라. 마치 받았을 때처럼. 내 절친한 친구인 마씨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소망을 잘 실현해낸다. 마씨는 자신이 요청하는 걸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느낀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느껴라. 환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면 더욱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 과정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는다는 뜻이다. 원하는 차가 있으면 가서 시승해보라. 원하는 집에 들어가 보라.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됐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뤄질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원하던 상황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나타난 것이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영감을 얻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기야 하겠지만 정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주려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기쁨이 느껴질 것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것이다. 시간이 멈출 것이다. 하루 종일 또 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노동 같은 일을 생각하는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이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방법이 틀렸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자연스럽고 기분도 좋다. 받는 주파수 때에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의 Secre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그 에코 챌린지를 도와드릴 기사입니다. 페트병 분리수거를 혹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실 분 있으실까봐 네 저도 한 번 더 새기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국내가 왜 이래? 시범 사업에 따라서 이런 걸 하는데요. 국내에서 버린 페트병이 고품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대요. 왜냐면은 그냥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이 섞이는 데다가 배출, 회수 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가지고 고품질 생산 원료로 활용이 어렵다네요. 다행히 지난해면 여기가 2019년 말부터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가 됐네요. 소주를 포함한 생수, 음료 페트병이 모두 투명한 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랬구나. 맥주는 아직 유색 페트병 아닌가? 라벨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버려야 되는, 그쵸. 요 라벨 떼고 버리셔야 돼요. 오늘 혹시 그 에코 챌린지 하실 분은 요거 하셔도 돼요. 네. 요거 떼는 거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물론 페트병을 안 사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또 인생이 그리 쉽나요? 살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고 가다가 마실 수도 있죠. 네. 너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웬만해서는 안 쓰는 게 좋지만 갈증을 너무 힘겹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목이 미친 듯이 마를 때 조금만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런 거 사지 않고요. 교보문고나 그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정수기가 있긴 해요. 물론 거기 가서 막 물을 1리터씩 마실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나의 그 지금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싶고 이런 일회용품을 사고 싶지 않다면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목만 축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분 뭐 공공기관에서 뭐 물값은 다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 페트병이 분리 배출이 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 및 압축 뒤 선별되고 압축되고 매각이 되는데 이를 파쇄한 뒤 세척해서 재생 원료로 생산하고요. 이렇게 뭐 잘 활용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같은 페트도 과일 트레이나 커피 용기 등 포장재 페트는 순도가 약해서 페트병과 섞이면 고품질 연료를 만들기 어렵고 샴푸나 고추장 등의 음식 용기도 제거하지 않는 내용물로 인한 오염이 이제 페트병을 고품질 원료로 재생하는 것을 막고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 따로 배출이 되면 선별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서 주로 음료나 생수병이 이용되는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낮아서 세척 과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투명 페트병만 분리를 해야 돼요. 투명 페트병만. 그렇군. 네, 다 끝나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너무너무 읽고 싶지만, 네. 일단은 요거를 버릴 때는 포장지 빼고 요 라벨 제거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버려서 잠깐만 투명 페트병만 분리해서 분리한다? 과일을 담은 투명 용기나 커피를 테이크다 할 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도 페트다. 하지만 따로 분리 배출할 때는 이런 포장재는 빼고 생수와 음료 용기만 일회용 커피잔도 플라스틱 용기도 페트지만 이렇게 페트 포장재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다른 플라스틱이 섞일 수도 있어서 그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할 때는 정말 생수와 음료 병만 따로 모아서 배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회용 컵 같은 거 넣지 말고 진짜 투명 페트병만 넣으라는 거고 라벨은 떼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과거와 달리 페트병 요즘엔 진짜 이렇게 떼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라벨을 꼭 빼주시고 내부를 씻고 뚜껑을 열어 이렇게 압축을 하고 버려달래요. 부피를 줄이면 수거 과정이 한결 용이해지기 때문이고요. 꼭 안에 내용물 씻어주시고 뚜껑과 고리는 분리해도 안 해도 좋다. 뚜껑 하단의 고리가 문제인데 뚜껑을 다시 닫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따로 버려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 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노경 주무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뚜껑 그대로 닫고 고리도 그대로 둔 채 배출해도 괜찮다. 재활용 업체에서 페트병으로 원료 생산을 할 때 페트병을 파쇄한 뒤 세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리와 뚜껑이 이미 그때 분리가 된다고는 해요. 그래서 고리와 뚜껑은 물보다 비중이 작아서 위로 뜨고 페트 소재는 물보다 비중이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분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요거 제가 어제 알맹상점이라는 곳에 갔는데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거예요. 제가 어디 제작을 의뢰받아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제게 이제 이런 정말 의뢰까지 들어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어디 그룹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이제 환경 ESG 의뢰 계속했던 그런 관련한 그래서 임원들이 영상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이 ESG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도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결심하신 거 실행을 하세요. 제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 편집할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뭐라도 하니까 길이 열려요. 어쨌든 이런 걸 모아서 갖다 주면 요걸 활용해서 치약 짜개를 만들어요.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제가 곧 또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